706회 옥스퍼드타임즈쇼 2023년 4월 15일 이논리 한미 정상회담 최종현 학술원 북미사일 기시다. CFR, VOA, RFA, 아침한개, 성렬영, 최태원, 세운영, 김기현, 김길선, 추국일, 김현석, 이창명, 국토전략, 아제너드, 월특남, 1분 미만 별다리 유니버스. 오늘은 이제 외교안보정치, 아침한개, 최종현 학술원, RFA, 최태원, 김기현, 오른소리, 한동훈, 세운영, 김태우, 뻑가, 김길선, 장해찬, 젊은시각, 추부길, 배승희, 영검TV, 깨봉수는 안될거야, 안될거야, VOA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아침한개님, 화성 916 ICBM 발사 원점과 한미일 대응, 특이점만 언급한다. 그 다음에 도발 원점까지 이동료는 현재 화면에 표시한 한국뿐이다. 한국 군사안보 분야 최고 유튜브 아침한개 분석에 경의를 표하면서 상기한 이슈와 관련한 인드라 입장을 말씀드리면, 하나, 수교통 노예제 반쪽 정원 좌파시오 정권에게 우선순위는 군사적 목표이다. 둘, 한반도 전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떡밥으로 4월 5월에 연이은 도발 예고편이다. 셋째, 일본 4월 지방선거에서 반쪽압의 파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시기 조절 타이밍이다. 그래서 모이파시오 일본 유신회가 나라형까지 먹었었죠. 이제 두 차례 4월 초반에 하고 4월 23일 하고, 지금 4월 전반부 선거는 이미 대체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민당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민당 내 반쪽 아베 파벌이 얼마나 지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반쪽 아베 파벌이 강화되는 것은 동아시아 평화, 일본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 동아시아의 국익, 인류의 국익, 이익에 맞지 않습니다. 반쪽 아베 파벌에 이게 강화된다는 것은 반쪽 민주당, 좌파시오 반쪽민당, 반쪽 정은, 매공 C8가 환영할 일이다. 수십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게, 기시다와 반쪽 아베는 다르다. 인드라들 강조하는 게, 기시다는 얼굴마담에서 탈출하는 것이야말로 국기본이 원하고 인드라도 원하고 한일 양국 시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스님께서 왜 성렬영이 이렇게 했는데 왜 기시다가 이렇게 안 해주냐. 기시다 책임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일본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히 적다. 왜? 일본은 내각제고, 내각제의 지금 압도적 다수가 반쪽 아베 파벌이에요. 반쪽 아베 파벌이 꽉 잡고 있는데 기시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좌파시오 민주당이, 좌파시오 수꼬통 좌익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저기 공무원서부터 사회자체까지 지금 알박기를 한 상황에서 성렬영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제한적이듯이, 마찬가지로 기시다도 마찬가지다. 기시다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노스님, 정치 잘 모르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성렬영도 이렇게 제한적인데 기시다도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과 일본의 정서가 다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자는 겁니다. 더 천천히 해요. 한국과 극과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느립니다. 법 개정이 엄청나고, 한국은 그냥 신속하게 법 개정 될 때가 많은데 일본은 아주 느려요. 설사 기시다가
기시다 파벌이 압도적인 다수파가 되더라도 그 법 개정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유릿하게 진행된다는 것.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우리 노수님께서 특히 이런 일본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후반기 지방선거 4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는 선거에서 중요한 게 아베 아들인가? 반쪽 아베 아들놈인가? 걔가 나와요. 걔가 당선될 것은 확실시 되는데 문제는 얘가 가까스로 이기는 것과 쥐명이처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은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거죠. 제 바람은 가까스로 이기는 게 좋은데 쥐명이처럼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이게 한일 양국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좌파쇼 민주당 반쪽 정은 이 반쪽 이들과 반쪽 아베 메콩 시파르가 좋아할 일이라는 겁니다. 해서 일본 전반부 때는 이 그러니까 반일 파시즘, 반한 파시즘으로 항상 일본 선거 때만 되면 국내용으로 일본에서 망언을 일삼고 이쪽에서는 좌파쇼 반쪽미당이 망언, 좌파쇼 반일 파시즘 개베스적 선동선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반부는 됐고 거기다가 또 이제 여태까지 유신에는 오사카에 머물렀는데 나라현까지 된 거는 일본 자민당이 분열된 거죠. 마치 이인재와 이회창이 분열되듯이 분열된 덕에 저기 유신회가 당선됐어요. 처음이에요. 오사카 외에서. 그러면은 자민당 내에서 왜 분열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반쪽 아베 파벌하고 기시다 파벌이 찢어지는 건데 이때 제가 지금 거의 자세하게 분석을 못 하겠지만 반쪽 아베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은 우이파쇼 성향의 애한테 몰아준 거다. 볼 수 있어서 일본 정계를 저는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럼 이번에 기시다 총리 비슷한 것은 어떤 결과로 나느냐? 당연히 반쪽 아베에게 유리하게 된다. 기시다에게 유리하면 좋겠지만 기시다에게 과연 유리할까? 확률은 또 기시다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 반쪽 정은이 미사일 쏴가지고 홋카이도 이런 주민들을 대피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또 기시다 총리의 피습, 반쪽 아베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로 연이어지면서 동정표가 몰리면서 반쪽 아베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 가능성이 높다. 우려스럽다. 물론 지명이나 문좀비 반쪽 놈인 것 같은 한국의 좌파쇼들은 환영하겠죠. 파시스트의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잊지 마세요. 일본에는 우이파쇼 반쪽 아베 세월호 잊지 마십시오. 세월호 7시간 그거 누구 음모론이에요? 산케이 우이파쇼 산케이 반쪽 아베 그 세월호를 가장 즐겼던 음모론을 즐겼던 놈들이 누굽니까? 날조된 음모론을 가지고 주기장창 떨었던 놈이 좌파쇼 반쪽미당입니다. 문좀비 반쪽 노면 쥐명이 잊지 마시고 된다. 반쪽정은 한통속이에요. 반쪽이들은 파시스트고 매국노들이고 평화를 해치는 전쟁광들이고 악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문제연구소 한반도 문제 선임 미터차 사회로 진행한 이번 실용학술원 토론회에 대해 참가자 수준도 높았으며 이슈도 현 정세 진단과 대응의 길을 제시하였으며 시기도 적절했다고 인드라이자 김중환이 저는 평가합니다. 아울러 그간 제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안보 정세에 관한 주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인드라 계속 강조했죠. 지금 신냉전 시기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다. 신냉전을 운운하는 자들은 반쪽 아베, 그 다음 좌이파시오 반쪽무당, 맹꽁 시파르 중국 공산당, 반쪽 정은 노예제 파시오 정권, 이런 애들이 신냉전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 현 시대는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이다. 저는 트럼프 집권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 시대를 신제국주의 시대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문제에 정통한 국기원 관계자들이 인드라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에서 영향력이 근래 가장 큰 조세프 나이도 신제국주의 시대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국기원은 그간 해왔던 100년간 친중 전략에서 반중 전략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맹콩인 시파르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100년 만에 달라졌음을 느낀다. 구변 친중 전략은 역사적 맥락에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19년 버트란트 러셀이 북경대 강연 연설 직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죠. 물론 이 당시에 버트란트 러셀은 구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있었죠. 2단계 버트란트 러셀 국공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 대륙을 장악을 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당시에 버트란트 러셀은 구변 황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인드라 4.3 한국전쟁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3단계 1971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변 황제가 되기 직전에 헨리 키신저를 전향한 헨리 키신저를 통해서 핑퐁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친중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각각의 모두 당대 국유본의 이해가 걸려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1차 세계대전을 반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건 누구죠? 파리 로스차일드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트란트 러셀은 1차 세계대전을 반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반대했나? 버트란트 러셀은 영국 구변 귀족 입장에서 1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국력을 훼손시킨다. 그리고 구변 귀족들, 영국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외 식민지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영국은 중국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일본이 중국을 먹으려고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버트란트 러셀은 그 당시 일본은 중국을 먹기 위해서 일본 홍룡회 이런 라인을 통해서 중국의 식민지화를 노리고 전개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버트란트 러셀의 이제 꼼수는 뭐였냐면 중국 공산당을 창당시키고, 중국 공산당 다 파리 유학파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견제를 했습니다. 해서 일본은 당시 버트란트 러셀이 북경대 연설이 있자 일본에서는 버트란트 러셀을 정신병자, 죽었다 이런 가짜뉴스도 퍼뜨릴 정도로 실제로 그때 아팠으니까 버트란트 러셀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극렬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대상이 일본은 패망한 상황에서 국공내전 때 핵심은 여전히 영국 구본 귀족은, 그리고 자신은 구본 황제는 중국을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미국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산당에게 준 겁니다. 그것이 그로 인해서 4.3 항쟁까지 이어진 거죠. 한국전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국 분단도 결국은 저는 버트란트 러셀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3단계 1971년 데이비 록펠러가 국왕제가 되기 전에 왜 또 이러한 친중 전략을 했나? 그것은 첫 번째, 빅터 로스차일드의 식민지였던 소련 공산당을 붕괴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떼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데이비 록펠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그 빅터 로스차일드나 버트란트 러셀은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모스크바와 미국, 소련과 미국 냉전 상태를 좌우떡밥으로 움직이는 구도였다면, 데이비 록펠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 좌우떡밥으로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구도를 구상했던 거죠. 중심 이동이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키워야 된다 이거죠. 일단은 일본을 키우는 게 첫 번째였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핑퐁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박정희 대통령식 경제개발 성장을 등소평에게 지시한 거죠. 등소평을 임명한 것도, 모택동을 임명한 것도 국유원이지만, 등소평을 임명한 건 데이비 록펠러고, 모택동을 임명한 것은 버트란트 러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록주 시대에 와서야 100년 만에 이제 친중 전략이 끝났다, 반중 전략의 시작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트럼프 때 시작한 거야. 그건 맛배기고 어설픈 반중, 의도적으로 반면교사로서 트럼프식으로 하면, 그따위 반중으로 하면 오히려 망한다, 세계가 망한다, 오히려 중국만 이렇고 파시오 국가들, 파시스트만 환영할 만한 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다. 어설픈 반중을 반면교사로 보여준 거죠. 제대로 된 반중, 그건 CFR의 2020년, 그때 CFR이 반중 선언을 했죠. 전략을. 이든영 시기부터 제대로 된 반중이 시작됐다.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반중할 때는 메콩 시파르, 푸딩, 반쪽 정은이 모두 환영했어요. 반쪽 아베도 환영하고 문전비도 환영했죠. 다 한 통속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든영이 하니까 다 반대하잖아. 반쪽 아베도 불편해하고 걔는 되졌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불편해하니까 반쪽 정은, 좌익파시온, 문전, 반쪽 무장, 메콩 시파르가 다 이든영의 푸딩도 마찬가지고, 다 불편해합니다. 얘네들 웃긴 거죠. 트럼프 때는 겉으로는 화내는 척하고 속으로는 좋아했었고, 지금은 겉으로는 이든영이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겉으로 좋아한 척도 벗어던진 게 요즘 중국 공산당 맹콩 시바르다. 여태까진 겉으로나마 그래도 이든영 우리 사이 좋았잖아 뭐 이러면서 했댔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반미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공이 맹콩 시바르가 파시오 정권이 대놓고 반미 발언을 해대고 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이제는 중국도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 공산당이, 중공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메 특허님 어서오세요. 물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죠. 자, 국유본 반중 전략 역사적 맥락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20년 세계 최고 정부기구 CFR의 반중 전략을 선언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거 그럼 여태까지 반중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태까지 중국의 침중은 100년 동안의 핵심 그것은 타켓은 반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최고 강대국은 러시아다, 소련이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100년 동안 이들아 이거 얘기했죠. 베어링 가문 최초의 9번 황제 가문 때 베어링 때는 나폴레옹 정대 때는 프랑스가 였었고 1차 세계대전 때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는 독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러시아다, 소련이다, 이런 것들을 이들아 얘기했잖아요. 참고하시고 여태까지는 모든 어떠한 나토가 소련에 대한 방위 체계가 나토잖아요. 그런 거는 모든 어떤 세계 전략의 구현 전략의 중심은 유라시아 대 해양 세력. 그 유라시아의 최고는 누구예요? 러시아, 소련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중국이다. 유라시아의 최고 강대국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이해하셨죠? 완전 전략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태까지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중공이 꼽살이 끼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해 왔다면 이제 완전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지정학은 새롭게 써야 돼요. 여태까지의 2019년 이전에 지정학은 잊으셔도 됩니다. 새롭게 교과서가 써져야 됩니다. 브레인스키나 메칸더경의 지정학은 그동안 유효했지만 헬르 키신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2020년부터는 새롭게 지리정치학, 지정학이 새롭게 써져야 된다. 이제는 반중의 시대다. 반중 전략이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전략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아 강조했죠. 계속 반중 전략은 언제까지 되냐?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는 최소한 30년 이상 간다. 2045년에 드디어 화석연료가 비중이 약화되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느까지 갈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2040년대, 2050년대가 되면 어느 정도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많이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라고 강조했죠. 그러한 때까지는 최소한 반중 전략이 유효하고 좀 더 길게 본다면 21세기 내내 반중 전략은 간다. 친중이 100년이었기 때문에 반중 역시도 100년은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한 문제 대중여파. 이번 토론의 제목이 좌이파쇼 맹꽁시파르 3기 집권과 한반도이지만 김병현 서울대 교수 말대로 북한 문제 대중여파가 실질 제목이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전 방송에서 저는 대남 문제, 나토의 지구방위대 확장,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대만 문제, 중공의 맹꽁시파르의 대만 침공은 현재 확률이 0.0001%밖에 지나지 않는다. 2030년 이후에는 또 모르지만 적어도 2030년 이전에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나토의 지구방위대 확장,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이지만 그것이 태평양 국가인 호주, 일본, 한국 등을 엮어서 지구방위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북핵 3원칙, 북핵은 누구 것? 국영 것이다.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주시고요. 김병현 교수 문제 제기처럼 대만 침공 가능성보다는 수꼴통, 좌이파쇼 반쪽정은 도발 가능성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1타3피로 첫 번째 반쪽 정원이 무력 도발하면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좀 더 과격하면 연평도가 아니라도 한국의 일부 섬을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지구방위대 동맹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지구방위대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반쪽 정원이 무엇을 하건 한미일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한미일 동맹 강화가 더 나아가서 지구방위대, 단순히 동아시아 차원이 아니라 세계 평화 차원으로 나토와 결합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앞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동맹 지구방위대가 확장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 맹꽁 C8에게 이득이다. 누구죠? 그 브루킹스 연구소인가 그 여분, 그분도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그 케네디인가 브루킹스 연구소인가 하여튼간 몇 번 나왔어요, 저 워싱턴 톡에서.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언제나 중국의 국익을 우선한다, 이건 맞는 지적인데, 그 다음 그 전제가 어떤 이런 긴장 상태가 강화되면은 이런 것들을 맹꽁 C8가 바라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수가 없다. 오히려 바란다는 거죠. 왜 바라나? 맹꽁 C8가 목표는 자기의 정치 체제 안정이죠. 자신의 영구집권 안정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맹꽁 C8가 영구집권 하려면 첫 번째가 뭐죠?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 히틀러나 반쪽 정원처럼, 일성처럼 이게 다 미국 탓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야. 중국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돼. 봐라, 한미일이 저렇게 딱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 이 뉴스가 되거든. 집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쵸?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대만을 먹겠다, 이거는 이제 말빨이다 이거야, 말빨. 중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뭔가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면 어쨌든 그 대만과 인접한 지역이나 대만 지역이나 다 친인척들이 다 살고 있는데, 전쟁 나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하지. 안 좋지만 언제든 대만은 우리 그냥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하는 그런 걸로 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정권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고려하신다면 한미일 동맹 강화가 맹꽁 C8에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또 그만큼 더 군사비를 더 지출할 명분이 생기고, 자신이 더 이럴수록 더 맹꽁 C8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좌이파시적 모택동 같은 괴베스적 선동선전, 히틀러적 선동선동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흥령의적 선동선동. 마지막으로 반쪽 정원 무력 도발은 한반도 통일을 앞당긴다. 물론 반쪽 정원이 7차 핵실험 하면 힘들어 얘기했죠. 반쪽 정원의 어떤 마지막 미션은 7차 핵실험인데, 제가 볼 때 그 실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국외본이 반쪽 정원에게 기대하는 어떤 게 없어져요. 가치가 똥값이 된다 이거죠. 똥값. 반쪽 정원이 계속 7차 핵실험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빨리 쏴라, 빨리 핵실험해라,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7차 핵실험을 계속 미뤄가면서 이런 미사일 쇼, 무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쇼 이런 건 계속 할 거다 이거죠. 그걸로는 국회의원이 반쪽정원 정권을 교체할 정도는 아니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반쪽정원의 무력 도발이 계속 되면은 예,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2025년까지는 조용히 한번 반쪽정원 살려는 줄게 하고 이런 태도가 국원 내부에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거죠. 반쪽정원이 지나치게 선을 넘었어요. 벌써 약간 내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서 대안이 없지만 우리가 언제 대안이 없다고 안 만들었어? 그럼 대안 만들면 되지. 이런 어떠한 2025년 이전에라도 정권 교체할 수 있어. 이러한 어떤 흐름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물론 인드라는 2025년 이후에야 북한에서 본격적인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2025년에 한반도 통일이 된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가성비가 분단체제 지속, 국회의원 입장에서 분단체제 지속이 2025년부터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손익분기점에서 이제 적자로 돌아선다 이거죠. 이제 한반도 통일을 해야만이 지구적 차원에서나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익을 보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쪽정원 무력 도발은 한반도 통일을 앞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현 학술원, 한국 최고의 현재, 이전까지 최종현 학술원이 있기 전에는 한국 최고의 연구소는 삼성경제연구소였지만 최종현 학술원은 등장하면서 현재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는 최종현 학술원이고 현재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까지 포괄해서 한반도 최고 국회의원 귀족 서열 1위는 누구라고 그랬죠? 태원이 형. 태원이 형이 현재 넘버원이다. 태원이 형이 넘버원인데 왜 SK 주가는 이렇게 호잡하냐? 미카엘린 같은 분들이 이렇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 원래 국회의원이 이러면은 미국에서도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SK 안 망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정몽준도 한반도 넘버원일 때 현대중공업 주가 그러지 않았냐?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 달라요. 정몽준과 치태호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지금 얘기 안 하고 따로 좀 길게 얘기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원이 형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힘들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셉 나이 CSIS 선임이죠. 인들아 어떤 만약에 주한 미국 대사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있는 분도 잘 아시지만 혹시 나중에 이렇게 뭐 있으면 언제든 이 빅터 차가 주한 미국 대사로 오실 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분이 조지프 나이 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 파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신정 세상이 아니라 반중 세상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신제국주의다.
미정부 양당에서 중국의 강점을 부풀리고 있다.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한 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이러한 반중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 동맹이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국가들과의 동맹이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점점 더 국위본 전략에서 나토의 위상보다 나토로 지금 현재 최고잖아요. 최고 수준의 지금 군사동맹은 나토예요. 근데 이 나토 나토 국가들의 어떠한 그런 위상은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일본과 한국의 위상, 동남아시아 위상은, 호주의 위상은 커진다. 왜? 여태까지는 최고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유럽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뭐다? 중국이다 이거죠. 그럼 중국에 인접한 국가가 어디예요? 인도, 한국,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호주입니다. 점점 더 동아시아의 위상,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에는 나토의 위상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나토는 지구방위대로 가야만이 현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나토는 나토대로, 태평양은 태평양대로 하면 태평양 안보기구가 나토 기구를 추월한다 이거죠. 나토는 당연히 지구방위대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를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살 길인 거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맹꽁 시파루, 이건 이제 조셉 나이에게 보낸 아부바로 이 정도 해줘야죠. 그래야지 키우스죠. 네. 그리고 이거 좋았어요. 전략적 명확성이 명확하다.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는다. 좌파시죠 반쪽미당은 실용 외교, 등거리 외교를 강조하지만 그거는 친중. 자, 이거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국의원이 친중 전략을 쓰고 있을 때는 등거리 외교가 합리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의 전신 신한국당에서 제일 먼저 한중 수교를 했잖아요. 그죠? 30년 전인가? 네. 친중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중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치는 미국, 뭐 경제는 중공, 이런 게 말이 됐었어요. 친중 시대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반중 전략의 시대예요. 지금은 반중 전략의 시대인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인들 강조했죠. 네. 친미 반중과 반중 친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네. 친미 반중이 가야 될 길이고 반중 친미는 우이파쇼, 좌우이파쇼의 길이라. 네. 친미가 우선순위예요. 친미가. 네. 한미 동맹 없이 반중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그건 반쪽 아베가 원하는 길이고 반쪽 정은이나 맹꽁 시파르가 원하는 겁니다. 핵무장 발언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반중 친미하는 애들은 핵개발, 핵무장 찬성하죠. 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핵무장은 좌우 파시스트들이 다 지지해요. 왜?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고 찢어놓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됩니다. 친미 반중이 자유좌파와 자유우파의 길이고 반중 친미는 좌우의 파쇼가 주장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미 반중해야 됩니다. 반중 친미는 좌우의 파시오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고 맥로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략적 모성 아니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할수록 맹꽁 시파로는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이 이간질 될수록 맹꽁 시파로는 어떻게 됐죠? 한국을 만만하게 봅니다.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그냥 핵융합처럼 그냥 강력하게 초강력 접착제처럼 딱 붙어있으면 맹꽁 시파르가 못 건드려요. 근데 이게 그냥 막 한미동맹이 늘어진 젓가락처럼 돼 있으면 언제든지 끊어질 것 같은 문좀비 시절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맹꽁 시파르가 대한민국을 문좀비처럼 아는 거죠. 문좀비 그래서 혼밥 먹었잖아, 중국에서. 그렇게 됩니다라고. 오래된 친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 경제 핵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놈들은 그냥 파시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카네기 재단 지금 국제 문제, 전략 문제씩 여러 싱크탱크 중에 국제 문제 전략 연구소 CSIS는 가진 당파성이 거의 없는 중립적인 아주 약간 미국 민주당에 약간 조금 더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양당의 거의 49대 51 정도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브루킹스 연구소나 카네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국 민주당이 6대4 내지 7대3 정도까지 미국 민주당 쪽 라인으로 좀 있다. 반면에 이제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는 6대4 내지 7대3 정도로 미국 공화당 랜드 연구소 이런 쪽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싱크탱크 분석 분들하고 했죠. 넘어가고요. 역시 신냉전하고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중수교 30년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게 바로 지금은 반중의 시대다. 친미 반중의 시대다. 내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이건 또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맹꽁 시파르가 또 이런 것도 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는 얘기였어요. 지금 조직을 새롭게 중국 공산당 금융과 과학기술 내정에서 새롭게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정 다른 건 뭐 금융위원회, 금융부 뭐 이렇게 과학기술부인데 요거는 중앙사회공작부. 이게 뭐냐면 내정 조금 더 검열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니스 와일더이브는 이제 워싱턴 톡에서 많이 했던 얘기를 하신 거고요. 뭐 새로운 안보 구조를 논의한다. 고려대 교수 이건 이라겠죠. 지구방위대, 나토의 확장, 그 다음에 오커스, 이런 거 인드라 얘기했죠. 이런 건 그런 떡밥이다. 그 다음에 수미테리, 여기 워싱턴 톡에도 몇 번 나왔죠.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생명성을 제공하겠지만 중국이
할 일은 거의 없다. 예, 지금은 과거의 육자회담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을 떠났다. 선을 떠난 상황이다. 안보리는 현재 유명무실해졌고, 그래서 유엔의 새로운 구조가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죠. 유엔을 대체할, 유엔의 안보리를 대체할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죠. 당장 유엔이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만든 칩 시스템이 1973년 이후로 만든 게 G5, 물론 G20까지 온 거죠. 네.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이 할 건덕지는 없다. 김병현 이분이 좋은 말씀, 북한 문제 대중여파가 올바른 적절한 제목이지 않느냐, 동의하고요. 이분이 얘기했죠. 네. 대한민국의 섬을 포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꽁 시파르가 환영한다 이거죠. 이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이제 앤드류어, 아까 얘기했던 이분, 한미일 관계가 더 강화되었다, 이건 동의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런 긴장 상태를 맹꽁 시파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한다 이거죠. 자신의 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한미 동맹 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여기에서 맹꽁 시파르 중공의 이해관계와 좌이파쇼, 대한민국의 좌이파쇼 민주당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한미의 동맹 체제가 강화되면 좌이파쇼 반쪽 미당은 원하지 않아요. 이걸 반쪽 정원도 원하지 않아. 맹꽁은 시파르 중공은 원해. 그러나 좌이파쇼 반쪽 미당이나 반쪽 정원은 원하지 않아요. 한미 체제가 강화되는 걸 제일 바라지 않는 건 어디다? 좌이파쇼 반쪽 미당이 제일 바라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반쪽 정원은 파쇼 정권은 맹꽁 시파르보다는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왜? 한미 체제 시스템이 강화된다고 해서 반쪽 정원이 유리할 게 없거든. 잠재력을 이미 다 써먹었어. 더 없어. 한미 강화 시스템이, 동맹 체계가 강화돼봐야 반쪽 정원이 남는 게 없어요. 대신 좌이파쇼 반쪽 미당보다는 덜 실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미 동맹 체제가 강화되면 자신의 그걸 빌미로 해서 자신의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되니까.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렇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 상쇄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반쪽정 입장에서. 근데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면 반쪽 정은, 좌이파쇼 반쪽 미당만큼은, 문전비 반쪽 노면, 쥐명의를 신봉하는 애들은, 그 다음에 이런 이거 주사파, 종북파 애들은 잃는 거밖에 없어요. 더 뻗어나갈 잠재력은 없고, 뭐 유지할 것도 없고, 손실만 커져. 바로 거기에서 맹꽁 시파르 찐꽁과 이해관계와 좌이파쇼 반쪽 미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맹꽁 시파르도 바라는 거다. 그러나 좌이파쇼 반쪽 미당, 좌이파쇼들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향후 반정시대와는 별개로 한반도 통일은 다음 문제인가요? 2025년 이후의 문제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아니에요.
예,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뭐 통일은 대박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 얘기했잖아. 주변에서 다 이제 통일할 때입니다. 그때 얘기하면 되지. 지금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두르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돼. 예. 입이 문제, 입이 가벼운 입이 문제입니다. 조용하게, 예? 입을 쫙 닫고 조용하게 준비할 때지. 예. 준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떠들면 될 것도 안 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통일은 없다. 당분간 그렇게 생각하세요. 통일 얘기도 안 해도 돼.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 중국에 반대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지금 그런 거 생각 필요 없어요. 네. 하나만 얘기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예, 하나의 중국 원칙처럼 하나의 한국 혹시 연이어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국익원의 이해관계, 한미일 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 이런 것들이 무르익는 한 10년 뒤쯤 넉넉 잡고 2030년쯤 되면 모두가 전 세계가 반쪽 정원과 좌이파쇼 반쪽 미당 빼고서는 다 전 세계인들이 다 통일을 원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통일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 대한상공회의소 지금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장이 태원이 형이죠. 태원이 형이 발언했고요. 그래서 경제 현재 대한민국이 계속 적자 보고 있죠. 이런 위기 난관은 기회다. 내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의 주식과 같아요. 세계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닥치면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누구보다 빨리빨리 그다음에 가장 급격하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떨어질 때도 전 세계 주요 국가 주가 하락률 1위 그러면 대한민국이고 지금처럼 요번에처럼 올해처럼 올초처럼 또 경제 회복 기미가 이게 뭔가 이렇게 경제 회복의 어떤 희망 이런 것이 보이면 전 세계 주가 상승률 1위가 또 어딥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경제가 좀 오른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처럼 그냥 폭등해요. 주가도 폭등하는데 GDP도 폭등하죠. 떨어질 때는 GDP도 폭락했다가 GDP가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되죠? 폭등하는 게 대한민국 GDP고 수출이고 수입이고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일수록 인자라 얘기했죠. 정경유착은 후진국이고 경정유착이 선진국이다. 경정유착할 때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되려면 경정유착해야 됩니다. 정경유착하면 안 돼요. 정경유착하는 대표적인 후진국이 어디죠? 노예제 국가 북한. 좌이파쇼 반쪽미당 시절에 대한민국이 정경유착 국가죠. 규제 샌드박스 뭔가 했더니 이런 거군요. 메가 샌드박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좌이파쇼 반쪽 노면의 골프장 짓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킬빌이 성공회사 주최하에 탄소중립 국제 세미나에 초청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테라파워 늘 강조했죠. 예? 소형 원자로인데 이게 소형 원자로가 왜 필요하죠? 예, 우주 개발할 때 원자력이 필요합니다. 예, 원자력은 친환경이죠. 예, 여러분 구기본의 길은 친환경이고 친원자력입니다. 좌익바시오 문전비가 착각을 한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친원자력일 때 소형 원자력, 그 다음에 핵융합,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대형 원자력 방식이 아니라 소형 원자력, 그 다음에 핵융합, 이 기술이 중요한데 현재 한국은 핵융합 기술에서 세계 최수입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테라파워 원자력과 관련돼서는 미국식, 이게 공냉식과 순냉식인가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순냉식인가 그렇고 저쪽은 공냉식인가 그런데 공냉식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더 좋다. 지금 킬빌이 하는 게 더 여러 가지로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킬빌하고 태원 형이 만나서 또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얼마든지 사업 구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빌 게이츠 킬빌이 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기술 제휴를 맺어서 양쪽에서 더 윈윈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죠. 킬빌이 원하는 게 있고, 그렇죠? 한국의 기술이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킬빌도 내놔야지. 양쪽 다 내놓고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챗 GTP 시대단 말이야. 인공지능 시대단 말이야.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지금은 드디어 마소가 구글을 막 압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전력이 필요하겠죠. 테슬라는 딱 이미 누구야? 일론 머스크는 에너지 회사라고 막 하면서 막 이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론 머스크처럼 에너지 분야에서 무언가를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전 세계에 챗GPT가 끊기면 우리 겪어봤잖아요. 한국통신이 갑자기 중단된다든지 카톡이 갑자기 끊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이러한 어떤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면에서 머스크는 태양광 뭐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원자력, 머스크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심심해서 놀러 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킬빌이. 취북일 갑자기 한국 맹꽁18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미 동맹이 초강력 접착체로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 하던 짓 하는 거고. 지금 문전비 시대였다면 이런 거 안 하죠. 혼밥 주죠, 문전비한테. 문전 박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원이 형이 여태까지 누구보다 신중했는데 딱 이렇게 명확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간질에 들어간 거죠. 맹꽁 시파르도. 그러면 한국 기업 중에 뭔가 이렇게 기업들 간의 경쟁, 이간질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 맹꽁 시파르가 갑자기 기업 친화 이렇게 나선 것은
인드라 얘기했잖아 이게. 그동안에 등서평 이래로 먹고 산 게 있다고요. 아무리 맹꽁시파르가 재벌 3세 망나니 일지라도 지금 맹꽁시파르가 계속 집권해야 중국 경제가 망한다고 인드라 강조했잖아. 그러한 상황에서 말장난이라도 맹꽁시파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맹꽁시파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전혀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태까지 자신이 중국 현재 맹꽁시파르가 집권하기 위해서 해왔던 무슨 공동 부유 정책이네 뭐네 뭐한 것과 이 정책이 모순이 돼요.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단 그렇다고 해서 맹꽁시파르 체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파시오 체제가 있다고 해서 중국의 과학기술력, 중국 경제가 당장 망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파시오 체제는 히틀러 체제일 때 갑자기 중국의 독일의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이 시절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유원에 숨겨진 또 한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제가 중국 과학기술력에서 현재 국유본이 허가한 된 데는 얘기했죠. 그 바이오. 얘네는 막 맘대로 인공장기 사람 그 고문해가지고 위구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데모한 사람을 끌어다가 산 사람을 다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그 바이오 기술은 상당히 세계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 분야에서도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거 국유본이 허가해줬다고 얘기했죠. 드론 허가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양적으로 그래도 근데 인공지능 어떤 하는 방법들이 노가다거든요. 인공지능 분야가 의외로 제가 볼 때 노가다예요. 그냥 이쪽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머리를 쓰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서방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을 뽑기 위해서 여론조사식으로 얘기하면 샘플링 하려고 노력한다면 중국 산당은 인공지능 연구할 때 뭐 남는 게 사람인데 이러면서 다 그냥 일일이 다 해, 전수조사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가 나름대로 노가다 연구 분야인데, 제가 볼 때 코딩이 다 노가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은 국유본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와 바이오, 그 다음에 우주개발, 이 정도 선에서는 드론 이런 분야에서는 국유본이 허가해줬다. 국유본이 남몰래 중국에 기술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을 주듯이 핵 개발했잖아요. 국유본이 허가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김기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방문. 세운형 서울시 바로 세우겠다. 그래야죠. 난 정말 10년 끔찍했어요. 골룸박 잘 되졌어. 그 다음에 강서구 통합 신청사. 그래죠. 지금 강서구 구청이 너무 낡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너무 멀어요. 강서구청 가는 데는 이렇게 되게 불편합니다. 현재 위치가. 그래서 이전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청사도 너무 낡았고 신청사가 필요하다. 마곡동이 될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간에 강서구가 핫합니다. 이분이 이제 김태우, 아시죠? 김태우 수사관. 그 다음에 젊은 시각 한동훈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알게 됐냐면 바로 강서구 구의원 김민석에게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강서구야. 요즘 강서구가 핫해요. 여러모로 강서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학폭 안민석, 돈봉투 영길, 청래, 정진수 뭐 이런 거, 장해찬 제발 저를 고소해 주세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인가 그쵸?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승희, 쥐명희와 박영수 바다 이야기까지. 바다 이야기가 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젊은 시각 쥐명희 어쩌나 끝났다. 맨날 끝나 안 끝나.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맨날 조회수 올리려고 맨날 작년부터 계속 하시잖아요. 쥐명희 끝났다. 아직도 안 끝났잖아. 예, 끝났어야지. 예, 끝날 때 아니에요. 예, 차기 대선까지는 가져야지 쥐명희가. 야, 쥐명아 인들아, 진심인 거 알지? 야, 쥐명아, 대깨 특당 몇 달들 왜 요즘 조용해? 예? 쥐명아, 대깨 특당 몇 달 투쟁! 예? 좀 열심히 해봐. 어? 쥐명이 요즘 너무 기가 죽었어. 문전비, 마약공화국, 뻑가, 5대 수입국. 여기 중에 북한산 마약, 동남아시아 통해서 오죠. 그 다음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인권운동 절실한 희망, 북한 인권, 네. 북한 외무상 1년 만에 유엔총회 나온 이유, 탈북민 청년, 변호사가 되었던 이유, 그 다음에 우리 김길선 누님, 북한학 제37강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제2경제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 공장관리다. 다 이제 일제가 남긴 공장이 반쪽 일성이 자랑하는 공장이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 김길선 누님이 이쪽 군사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세요. 이런 거는 다른 방송에서 듣기 힘들어요. 김길선 누님이 이거 전문가입니다. 요거는, 요 분야는 나름대로. 김길선 누님 참고하시고요. 아니, 북한에서 청년들이 미국 때문에 허리띠 졸라 매야 하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는데 그러면 미국과 친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질문하면 아우지 탄광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든영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AP통신과 시카고대 설문조사. 여러분,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여론조사는 538 여론조사.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538 여론조사. 또 하나가 뭐죠? 시카고대 여론조사. 시카고대 여론조사는요, 여러분들, 다른 여론조사, 뭐 방송, 다른 어떤 미국 방송 여론조사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솔직히. 보는 건 그냥 참고용으로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 뉴욕타임즈다, CNN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다, 뭐 여론조사하는 거 참고만 하세요. 근데 핵심은 뭐냐? 시카고대 여론조사와 538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든영이 지난번에 그 대통령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막판에 갑자기 이든영이 치고 올라오면서 제일 늦게 아마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분이시고, 그래서 검토 중이죠. 계속 다른 사람들 다 나온 다음에 재선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든영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이든영 지지에 있었고 일관되게 이든영이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든영이 계속 집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든영의 건강이 염려돼서, 그리고 미국 공화당에서 우익 파쇼 성향의 트럼프가 물러나기 전까지
정계 은퇴하기 전까지. 저는 미국 공화당도 좋아합니다. 자유우파로서. 자유우파 미국 공화당,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자유파들은 다 든든한 지지예요. 그러나 이런 미국 공화당에 있는 트럼프 성향의 우익파쇼, 미국 민주당 내에 있는 좌익파쇼,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죠. 이러한 어떠한 성향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그래도 건강하게 안심하고 누가 대통령 돼도 저는 안심하는데, 미국 정치 변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좌우익 파쇼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는 향후 10여 년 동안 미국 민주당이 12년 집권, 최소한 12년 집권이 필요하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반너에서 반중으로 국유번 전략이 바뀐 세계사적 변환의 시기고, 대럭주 황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시기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일 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때처럼 미국 민주당이 약 한 10년 이상을 집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화당도 12년간 집권한 바 있습니다. 레이건 8년과 아버지 부시 4년, 그쵸? 12년간 집권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데비 록펠러와 빅토 로스차일드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의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12년간은 미국 민주당이 잡아야 되는데, 이등형이 8년 할 수도 있지만 이등의 건강이 염려돼서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겁, 이거는 영겁 이제 웃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영검은 말은 일리는 있어요. 지금 이분은 따로 공부는 안 할 거 아니야. 따로 공부는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굉장히 시사에 강한 무당이에요. 나 추북일 우크라이나전 디엔드 4대 변수 기밀문서 20대가 영심리에 빠졌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여러분, 저 친구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어떤 방, 텔레그램 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알만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했답시다. 저거를 국유원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체크가 돼요. 왜 놔뒀을까요? 이 친구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영웅심리에 빠진 애들이 몇 있을 거 아니야. 놔둬요. 국유원이 저런 거 한다고 잡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3월 초예요. 이 친구가 한 거는 몇 년 됐어.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됐고, 이 친구가 기밀 보안 유지를 신시당부했기 때문에 파급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근데 갑작스럽게 3월 초에 쫙 퍼진 거예요. 특히 그 반쪽 아베 같은 좌우익 파시들이 좋아하는 그런 4chen, 8chen, 2chen 이런데, 그런데 퍼졌다 이거죠. 왜 퍼졌겠냐? 저는
그원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또 러시아 찐공 이런 애들의 어떤 첩보원 역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쨌든 간에 큰 그림으로 국외보원이 이것들에 대해서 당황하지는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예. 모든 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예.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어디서 이런 애들이 인들 알겠죠. 이런 친구들이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있다. 예. 그 중에 특히 이 친구가 걸린 건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고, 이 친구 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첩보원 뭐 이런 애들의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국유본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국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내심 바라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제 기본 관점이고요. 그리고 하나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친구처럼 하는 친구들이 몇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처럼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아무리 당신이 보안 유지하더라도 결국은 러시아 첩보원에게 이용당하고 당신은 구속될 수 있다. 몸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고성을 알리는 거야. 지금 이 친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아시겠죠? 뭐 나머지 국제적인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깨봉순 깨봉순 언니 걱정하지 마시고 깨봉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 위성이 탄생한 이유 안 될 과학 이런게 이렇게 됐다. ICBM 북미사일 이런게 있다. 워싱턴 떡 그리고 패트릭 크로니 매번 나오셨죠. 그 다음에 스콧 스나이더 한반도 최고 전문가 CFR 미얀 정책국장이죠. 그리고 이제 좀 몰랐는데 기로에선 대한민국 근데 새롭게 책을 썼어요. 이제 북한의 외교정책 적대적 세계 속 김정 반쪽 정원 정권 편집자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여전한 조은정 아나운서 앵커의 돌직구 김태효 박진 참고하시고, 그리고 폴란드 총리가 이등형 거론하면서 국제적 압박 이런 것도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스콧 스나이더 한국의 관련법 조정 스콧 스나이더는 늘 하는 얘기가 차기 총선을 얘기합니다. 차기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을 거두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인들 확대 해석입니까? 스콧 스나이더 이제 스콧 스나이더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스코트 형, 스코트 형 이제 스코트 형이 한마디 하면 인드라가 뭔가 딱 느끼는 게 있어. 이신전심이라고. 스코트 형, 우리 다 같이 한번 차기 총선 압승을 위해서 같이 힘써 봅시다. 지금 뭐 법을 어떻게 개정해? 좌이파쇼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과 동유럽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군수품 관련 기회가 상세하고도 남는다. 이건 정말로 상세한지는 요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그 지난 방송에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 때 성렬랑이 아주 신중하게 경제 문제에서 큰 대국적 견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죠. 여전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얘기가 안 날 수가 없죠. 기자들이 물어볼 테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어쨌든 간에 국유본이 다 도청 다 하는 거 비밀도 아니잖아 이제.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는 삼긴 삼아야죠. 그러나 이제 국내용처럼 좌파쇼 반정미당 처럼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에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생산적으로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혜령이 기자들에게, 전 세계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도 이제는 명진상부하게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5 캐나다처럼 서로 국가를 정탐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당장 5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국가로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좌파쇼 반정미당 때문에 수꼴통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온전한 자유민주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기자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압승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대한민국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5 서로 국가를 정탐하지 않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든영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할 것이다. 뭐 당장 되는 게 아닌데 정치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10년 뒤에 될지라도 지금부터 떡밥을 던지는 게 중요한 거고 관련법과 관련돼서는 역시 차기 총선에서 아직 우리 대통령이라고 한국 대한민국 제도는 아직 대통령만 지금 무시할 뿐이지 지금 좌파쇼들이 의회 찌라시 사회시민단체에서 지금 장악 중이다. 좀 도와주시라. 뭐 얼마든지 여러분 긍정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5아이즈 한 김에 이제 한 김에 경제 국토전략까지 국토전략 CFR 이창용 김현석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국토전략 이거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런 것들 매우 흥미로운 어떤 비교평가입니다. 이런 데이터인들아 되게 좋아요. 유엔에서 인간개발지수 건강과 교육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을 비교한 거죠. 서울은 스웨덴, 경기도는 캐나다, 그다음 경상북도가 15위다. 여기 경상북도가 현재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해서 경상북도 현재와 미래 진단과 대응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2의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 자조정신으로 행복한 경상북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애써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은 제 기억상 사돈의 8촌까지 경상북도 사람이 없어요. 경남 사람들, 부산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호남 사람들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서울 사람,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경상북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인드라 가게를 찾아왔는데 인드라 방송을 보신 분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한 40, 50대로 보이시는 분인데
회사에서 제가 경상북도 사람인데 왕따를 당하고 있다. 호남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신을 왕따시키고 있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힘내시고 그런 거 있어요. 요즘 보면은 과거에는 호남 사람들이 사투리로 숨기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경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산 사람이나 경상남도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 경상남도 사투리하고 경상북도 사투리가 좀 달라요. 경상북도 분들이 굉장히 말조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에 경상북도 분들, 경상남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부산 사람들은 저는 전혀 걱정 안 해요. 경상남도 사람이나 울산 뭐 이 정도, 포항까지도 걱정 안 해. 대구도 별로, 대구도 좀 요즘 조심하더라고. 어쨌든 대구와 그 경북 사람들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많이 기가 죽으셨어요 지금 보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옛날 호남 사람들 느낌이에요. 요즘 호남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경상북도 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호남 사람들을 보듯이 굉장히 하여튼 간에 수심이 가득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라고 보다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1대1로 CFR 기사죠.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약탈 경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이때도 CFR에서 이런 반주, 이게 바로 국기본의 힘인데, CFR에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항상 반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될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쥐었다 놔줬다 압박했다, 쥐었다 압박했다, 파동이죠.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약간 좀 놔주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막 그냥 약탈 경제다 뭐 1대1로는 막 아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 1대1로가 어쨌든 간 신자유주의하고 비슷하거든요. 옛날에 신자유주의 지지하잖아요. 제3세계에 대한 어떤 투자잖아. 어쨌든 그 투자 과정에서 매공 시파르가 잘못한 게 많죠. 그래서 약탈 경제 소리 듣는 거죠. 제국주의 소리 듣고 실제로 좀 그런 면이 강했고,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들을 제거해서 보면 어쨌든 제3세계에 투자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매공 시파르가 제3세계에 자본 투자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자본 때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설령 그것이 중국 공산당의 이득이 되더라도 저는 반중 친미가 아니라 친미 반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중 친미는 이걸 반대하겠죠. 그러나 친미 반중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3세계에 대한 자본 투자는 당장에는 중국 공산당의 이득으로 돌아가겠지만, 길게 보면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경제성장하고 그러면은 그들은 막스 레닌주의라는 그 망령, 종속이론 따위의 망령, 해방신학 따위의 망령,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이슬람 과격교도의 망령, 이런 망상들을 떨쳐내고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 공산당이 당장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제3세에게 1대1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당장의 중국 공산당의 이득으로 돌아가겠지만, 길게 보면 제3세계 시민들이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걸 CFR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새마을정신!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새마을이 닿으면 다르다. 농번기 마지막 힘을 냅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창용! 이 나라 이창용 좋아하죠. 한국 대통령과 동급입니다. 부위원 임명합니다. 직접. 전세계 중앙은행장은 국회의원이 직접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인들아 얘기했죠.
미국의 은행 구조와 한국의 은행 구조는 다르다. 네. 한국의 은행 걱정하지 마세요. 뱅크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네. 여러분 대출할 때 계약서 쓰잖아. 다 개인 책임이야. 미국 은행은 다 은행 책임이야. 은행은 대출 뱅크런이 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행은 한국의 은행들은 제2저축은행까지 새마을금고든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해. 얘들아 보증 쓸게. 보증이란 말 함부로 안 하지.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확률은 매우 낮다. 99%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또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인터넷 괴담 이거 누가 만들겠어요? 좌의 파쇼들이, 좌우의 파쇼들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 부동산 망하네, 은행 망하네, 한국 경제 위기네, 달러 휴지되네, 이런 건 누가 얘기해요? 좌의 파쇼, 경제 깡무식한, 그리고 의도를 가진. 지금 집값 싸니까 더 떨어지면 자기가 또 땅 장사하고 김희관처럼 땅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 장사하고 더 떨어지라고 이제 하는 음모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김현석, 현재 인드라가 인정하는 기자죠. 이분은 찌라시가 아니죠. 인드라가 인정하는 기자다운 기자 김현석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읽어보면 돼요. 인드라가 딱 그 나름대로 요점이라고 생각하는 핵심만 나름대로 잡아서 전문을 또 갖다 놓으면 김현석 기자에게 예의가 아니죠. 인드라 생각에 또 김현석 기자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뽑은 걸 또 저는 그 중에 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뽑았다. 그냥 읽어보시고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